안녕하세요. 부자회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회사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가치투자와 계량투자입니다. 이 두 투자 방법 중 어느 것이 좋다, 나보다를 떠나서 두 투자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어떤 투자 방법이 우리에게 맞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일단 가치투자, 비계량적 투자의 예로 저는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라는 책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걸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완독하였음에도 맞는 말이긴 한데 라는 어떤 느낌만 남고 어떠한 실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에서 총 15가지 투자 원칙을 핵심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두 번째, 최고 경영진은 현재의 매력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 생산 라인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회사의 전체 매출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네 번째,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다섯 번째,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여섯 번째, 영업이익률 계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돋보이는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덟 번째,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홉 번째,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열 번째, 원가 분석과 회계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11번째,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별도의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를 알려주는 단서를 제공하는가? 12번째,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13번째,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장 가까운 장래에 증자할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없는가? 14번째,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입을 꾹 다물어 버리지는 않는가? 15번째,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의 경영진을 가지고 있는가? 15가지 투자 원칙. 맞아요. 저렇게 하면 정말 좋은 주식을 찾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초보 투자자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원칙에서 훌륭한 관계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15가지 투자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투자에 고수반열에 든 사람일 테고 이미 저 15가지 투자 원칙을 몸에 습득한, 굳이 저 15가지 투자 원칙을 책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천을 중시하는 저에게 있어서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라는 책은 아직 어려운 책이고 실천하기 힘든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황국님의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은 달랐습니다.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는 수많은 전 세계의 주식과 관련된 계량 투자 논문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은 유익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왜 계량 투자가 초보 중급 투자자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이다. 위 15가지 투자 전략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주관이 개입되다 보면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투자의 경험이 떨어지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 설명했지만 우리의 뇌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으며 상당히 비합리적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위험을 회피하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천만한 주식시장에서 정확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주관적으로 내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성이 떨어진다면 일관적인 투자를 하기 힘듭니다. 어떠한 투자의 원칙, 기준이 없다면 투자와 무관한 개인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의 기분, 피로도, 컨디션, 날씨, 뉴스의 신문 내용,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휩쓸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관성,
꾸준함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신과 함께라는 유튜브 채널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일구 상무님이 출연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왜 그렇게 낮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치 투자자들은 사람들은 바보다. 저 주식의 가치를 모른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즉 남들이 찾지 못하는 무언가를 나는 찾아서 남들보다 싸게 샀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치 투자가 아니고 정신 승리라고 보셔야 합니다. 가치라는 개념 자체의 모호성으로 우리는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량 투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구체적입니다. 기준이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고 누구라도 실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 일관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의 나의 기분, 컨디션, 뉴스, 남이 한 이야기에 휩쓸릴 이유도 없죠. 두 번째, 판단을 내리기 쉽다. 15가지 조건에 맞는 기업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가지고 있는가의 조건에서 결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 진실한 최고의 경영자의 조건은 초보 투자자에게 오히려 더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고 언론 보도의 내용과 크게 다를 수 있다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 임원들을 만나봐야 할 것이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훌륭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속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계량 투자는 다릅니다.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도 쉽죠. 예를 들면 시가총액 하위 20% 주식을 대상으로 PER, PCR, PBR, PSR의 순위를 각각 매긴 후 각 순위를 더해 통합순위를 만들어 통합순위가 높은 상위 50개의 종목을 매수한 후 연 1회 리밸런싱 한다 라는 계량 투자의 전략은 초보 투자자는 물론이거니와 아예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조금 공부해서 따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즉, 투자할 종목을 판단하기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전략을 과거 데이터에 적용한다고 하면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자그마치 25%가 나오는 전략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25%면 10년을 투자했을 때 8배, 20년을 투자했을 때 80배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15가지 가치 투자 원칙을 모두 지켜도 연평균 수익률이 S&P 500과 같은 지수 투자 수익률 10에서 15%를 넘길까 말까인데 단 세 줄로 설명 가능한 투자 방법으로 연평균 수익률 25%를 거둘 수 있다면 10년 안에 1억을 9억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세 번째, 대응적 투자 방법이다. 15가지 조건 중 몇 가지는 예측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조건인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과 서비스를 갖추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슈퍼컴퓨터를 갖춘 기상청도 내일 날씨를 못 맞추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향후 몇 년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계량 투자는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해당 기업의 지표를 참고하면 될 것이고 그 지표들은 상황에 맞게 변화하므로 그 지표에 대응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투자의 기준,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종목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면 PER, PCR, PBR, PSR의 각 순위를 매긴 후 통합 순위를 만든다 라는 투자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개별 종목의 지표는 계속적으로 변하게 되므로 순위는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위 15가지 조건을 모두 분석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까요? 전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위 15가지 조건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할 듯 합니다.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 달에서 세 달은 걸릴 듯 하고 그렇게 분석했다 하더라도 확신이 들지 않아 종목을 선택하고 투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업 투자자라면 또 모를까. 생업이 있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시간이 정말 모자른데 위 15가지 조건 분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량 투자는 다르죠. 물론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소요된 시간만큼 확실하고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으며 기준에 맞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의거하여 기계적인 투자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분산 투자가 쉽다. 어느 정도 주식 투자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위 15가지 조건을 모두 분석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거니와 모두 분석했다 치더라도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15가지 조건이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분산 투자는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계량 투자는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기준, 원칙을 충족하는 상위 20에서 30개의 종목을 투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편하다. 위 15가지 조건을 모두 분석해서 투자를 했다고 해도 연평균 수익률 20%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15가지의 요소를 모두 감안하고 투자하는 비계량 투자 펀드는 많지만 주가지수를 능가하는 펀드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전체 펀드의 약 10에서 20%만이 주가지수를 넘어서는 수익률을 달성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계량 투자는 몇 개의 지표만 보고 투자해도 연평균 수익률 2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계량 투자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가 바로 가성비입니다. 투입 노력 대비 성과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워렌 버핏도 계량 투자자였다. 워렌 버핏은 나의 투자 방법은 벤저민 그레이엄 85%, 필립 피셔 15%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말한 현명한 투자자와 증권 분석이라는 책 중에 증권 분석은 계량 투자 분석 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고 하지만 그는 계량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지표를 통한 투자 기법을 많이 고안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도 초보 투자자 시절에는 계량 투자 기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자신의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나자 비계량 투자로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계량 투자는 소형주에 적용했을 때 큰 수익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형주에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워렌 버핏은 어쩔 수 없이 계량 투자에서 비계량 투자로 전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즉, 초보 투자자는 계량 투자 기법으로 일단 시드머니를 크게 불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초반에는 가치 투자보다는 계량 투자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 또한 내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계량 투자도 단점이 있습니다. 계량 투자는 과거의 데이터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이 전략이 맞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맞을 확률이 높을 뿐이죠.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량 투자 기법이 소개되는 순간 해당 투자 기법의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누구나 같은 종목에 투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차지하는 수익률은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좋은 수학 기본서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서울대를 가는 건 아니다라고. 계량 투자를 일관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계량 투자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수익률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작으로 다양한 계량 투자 기법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고 직접 실천 투자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일단 할 수 있다 퀀트 투자에 나와 있는 많은 계량 투자 기법을 먼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이 책은 사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책은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읽고 곱씹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찾은 것 같아 벌써 두근거리고 설렙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감사합니다.